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요새 너무나 최근에 가장 큰 한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걸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큰 변곡점 근처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대해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간 정도의 레벨에 계신 분들도 아주 많으실 거예요. 대충 인공지능 하면 생성형 챗GPT나 이런 것들, 거대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한 번쯤 이미지를 만들거나 AI랑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AI를 어떤 반영한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정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 2024년에 넘어서 2025년에서 커다란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쪽에 있지 않는 분들도 자기가 있는 분야에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쯤부터 AI에 관심이 있어서 AI에 관한 서적을 보긴 했는데, 그때는 서적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그 서적의 기술된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정말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도 이제 신경망이라는 게 있긴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거든요.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어떤 망을 구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하드웨어적으로 무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인공지능을 어떤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많이 접는 시기에, 또 제가 그때쯤 뭐 책을 본 까닭도 있겠지만 약간 좀 이거는 어렵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책을 보면서도 이건 지금의 하드웨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샌가 모르게 사실 하드웨어가 굉장히 성능이 퍼포먼스 많이 올라오면서 그거를 처리할 수준이 되었던 거를 사실 관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트렌드를 많이 느낀 했는데, 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앞으로 적응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초기에 챗 GPT만 해도 이건 약간 아담의 느낌도 나고 그렇죠. 어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뭘 활용할 수 있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아주 활용도가 높을 정도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프로그램만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어떤 앱을 만들어서 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생성형 AI 자체가 지금 아주 많이 기술이 올라왔는데, 특히 오디오 같은 언어인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내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끼리도 이거 야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에서도 제대로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오디오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어떤 물건들을 판별해내고 어떤 움직임까지 읽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그냥 요새 기본적으로 많이 좀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합치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로봇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로봇이 좀 어렵겠다 생각한 이유가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었어요. 하드웨어로 이걸 구동하는데 너무 액추에이터 자체가 기능이 안 됐던 것은 물론이고 전원부도 크게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전원이 해결이 되면서 어떤 올인원 로봇이 가질 수 있는 구동의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안에서 로봇 자체가 활약할 여질이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자체는 지금도 어떤 그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의문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은 오히려 확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장 주목을 했던 것들은 그런 오디오, 이미지, 어떤 텍스트 이런 것들이 한데 합쳐지면서 우리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그때 학생 수준에서도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지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오감을 구현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이미지였어요. 이미지를 한 장 제대로 읽어내는데 필요한 어떠한 그 하드웨어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때는 어떤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도 발달하지 않았고, 이미지를 디지털로 컨버팅하기 위해서 ADC 컨버터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당시 ADC 컨버터들이 정말 쓸모있던 것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그때 이건 뭐 따로 이제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ASIC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반인 수준에서 사실 제 그때는 뭐 학생 수준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지는 않았고,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를 어떤 구현을 가능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각을 로봇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최근에 책을 보다가 이 멀티모델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때 비로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흉내내서 적어도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AI에 대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데, 일단은 영상에 있어서 생성형 영상이 지금 뜨기 시작했거든요. 생성형 이미지는 단순하게 활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생성형 그 이미지들을 여러 개 합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기능까지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정 어떤 장면에서 장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합쳐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이 드디어 구현되기 시작했다. 어설프긴 한데 이 어설픈 게 곧 저는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능이. 그러면 굉장히 우리 지금 가장 핫한 그런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워질 날이 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쪽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쪽에 반드시 관심을 두시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은 거둘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 분명하고요. AI는 변곡점인 올해 2025년에 변곡점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니콘을 넘어서 정말 초거대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어떤 수혜를 우리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